자, 그럼 지금부터 공동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기자님께서 왼쪽,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한국 조은혜 기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영상 너무 잘 봤고요. 이재원 씨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유독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물에서 멜로물에서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내일 그대와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신민아 씨하고 현장에서 호흡 어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왜 이제야 멜로를 만났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멜로물에서 못 뵀어요, 이재현 씨. 네, 제가 그 영화 뭐 건축학개론에서의 그 멜로 이야기 이외에는 사실 또 로맨틱 코미디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항상 뭔가 좀 무겁고 세고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많이 보였었는데 저도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들과 좀 더 편하고 손쉽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길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재원 감독님을 만나면서 굉장히 독특한 소재 또 시간여행의 로맨스를 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끌렸었고 그리고 그 또 상대 여배우가 신민아 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고민이 많이 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한다면 저도 처음 하는 또 로맨틱 코미디를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기를 물어봐 주셨는데 그럼 계기는 유재현 감독님과 신민아 씨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민아 씨와의 현장의 네. 조합이나 네. 아니면 호흡은 어땠나요? 네, 사실 드라마를 찍기 전부터 신민아 씨랑 꼭 함께 하고 싶었던 되게 열망이 컸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시점은 얘기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 여배우랑 같이 뭔가 사랑 이야기를 한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정말 사랑스럽죠. 네,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진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공교롭게 또 동갑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친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면서 또 현장도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로맨스가 상대방과의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미나 씨가 너무 현장에서 편하게 해주고, 네, 저를 굉장히 또 많이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를 많이 웃게 해줘서 제가 그 역할에 잘 빠져들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갑내기 두 배우의 로코 기대해 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여기 중앙에 마이크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NZ 김진서 기자입니다. 네, 전 세 분께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는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로코물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약간 스릴러 같기도 하고 판타지 요소도 있고 그래서 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두 가지 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재훈 씨에게는 앞서 시그널에서도 시간 타임슬립 그 소재를 다뤄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신민아 씨는 앞서 로코물에 출연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작품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발산할 것인지 자세히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감독님부터 로코라는 장르로만 알고 왔는데 약간 스릴러나 판타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미스테리적인 부분도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거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장르적인 거를 많이 부각을 시켜서 좀 그래 보이긴 하는데 저희 드라마가 장르가 여러 가지가 좀 혼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막 보면서 막 사람들이 헷갈리게 막 이게 장르가 뭐야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드라마의 개연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니까 그 초반 분량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뒀으니까 로맨스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서 장르적인 게 또 나오면 저런 비밀이 또 있구나
자연스럽게 좀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장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와 로맨스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그 와중에 이제 저런 요소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그 로맨스가 중심이 되지만 시청자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장르도 물을 흐르듯이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물 흐르듯이. 그렇죠. 지금 워낙 오늘 감독님께서 물 흐르듯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작이 워낙이도 굉장히 새로운 장르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신민아와 말씀해 이재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신민아와 이재훈. 두 이재훈과 번째는 신민아입니다. 상상도 못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씨, 네. 자, 시그널과 네. 차이점. 시그널은 또 과거와 현재의 이렇게 형사가 서로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또 현재를 또 바꾸게 되는 이야기인데, 저희 내일 그대와는 현재와 또 미래를 또 남자 주인공이 오가면서, 그래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고 현재에 가지고 와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서 그런 타임슬립에 또 굉장히 또 신선한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떻게 또 드라마로서 전작과 이번 작품이 또 공교롭게 타임슬립이라는 소재가 된 거에 있어서 의도는 한 건 아니지만 역시나 시그널처럼 저희 작품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소재로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또 감히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전작의 시그널은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무적이었거든요. 네네. 예, 이번에 그럼 내일 그대와의 미래와의 연결고리는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맡은 유소준이라는 캐릭터는 미래를 지하철을 통해서 오고 갑니다. 네, 그래서 네. 지하철을 타야지 미래를 가고 또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굉장히 또 중요한 매개체가 되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아 씨, 오마이 비너스를 통해서 또 로코의 여신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드라마가 판타지라는 기둥을 갖고 있지만, 사실 로코에 가까운 장르예요. 물론 판타지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뭐 오마이비너스나 뭐 구미호나 뭐 아랑사토전이나 어떤 뚱뚱하거나 귀신이거나 아니면 또 구미호거나 하는 어떤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판타지라는 장르가 있지만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좀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여자를 상상하면서 연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 조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고려했고, 이재훈 씨와 이렇게 만나면서 얘네 둘이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기에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현실적으로 제 주위엔 이런 일이 없어요. 예,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뉴스의 이정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작이 이제 도깨비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는데, 왜 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도깨비를 보셨는지, 그리고 또 도깨비와의 차별점은 또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랑요. 그리고 이어서 미리 질문해 놓을게요. 네. 두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시청률 공약 같은 거는 이번에 없는지, 그때 세련할 때 이재훈 씨 같은 경우에 공약 거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실현하셨고,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일단 전작은 아니죠. 감독님의 전작은 아니고요. 이 금토 드라마의 전 작품 도깨비를 보셨나요? 예, 엊그저께 그 마지막 회 잘 봤고요. 네, 잘 봤습니다. 예. 네. 차별점을 좀 여쭤볼까요? 차별점은 완전 다르죠, 다른 드라마고. 도깨비 얘기하니까 막 식은땀이 막 나는데.
아니, 도깨비가 잘 돼도 적당히 잘 돼도 엄청난 수작이 나와가지고 예, 부담스럽기는 한데 완전 말씀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다른 드라마라 우리는 그렇게 막 검을 뽑거나 막 그런 일은 없고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약간 계속 그 도깨비를 보시고 저희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르적인 전환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도깨비 다음에 드라마를 했어야 하고 그게 내 운명이다. 아니 뭐 예. 그리고 뭐 너무 잘 돼가지고 아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9회 말에 오승환 상대로 나가는 타자 같은 느낌. 심정입니까? 예. 아무튼 크게 그 어떤 그러니까 부담은 되는데 크게 생각할 거는 사실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그래서 담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유재석 감독님의 매력에 지금 푹 빠지겠어요, 진짜. 굉장히 담담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그 앞서 드라마가 잘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잘 돼도 너무 잘 되고, 그리고 그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나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드라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두 배우분, 시청률 공약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고민스러운 표정. 이재훈 씨? 네, 지금 그래서 그 시청률에 대한 그 공약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성공을 했는지가 아직 지금 파악이 사실 안 돼서 일단 제 생각에 5% 이상이면 대박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초반 가볍게. 네, 첫방 시청률이 네. 아니면 10%로 해볼까요? 제가 그 시그널 때 사실 3%를 맞아요. 했었는데 5%가 나와서 네 그럼 괜찮았어요. 5%로 네. 할까요? 네, 이번에 네. 제가 첫방 시청률이 5%가 되면은 제가 이제 미래를 오갈 때 지하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하철에서 네? 시민분들께 커피를 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뭐 출근 시간이든 아니면 퇴근 시간에도 좋고. 퇴근 시간이어도 좋고요. 시청률 첫 방이 5%가 넘으면 지하철에서? 남영역이든 서울역이든 가서 커피를 시원하게 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민아 씨 마이크를 받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옆에서 커피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정리를 하자면 그 커피 값은 이재훈 씨가 내고요. 쏜다 그랬으니까 전자는 신민아 씨가 제가 나눠드리겠다. 그러니까 결국 두 분이 지하철역으로 함께 가신다고 합니다. 공약 정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두 분을 꼭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까 중앙에 손 들어주신 우리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스 조혜진이고요. 네. 감독님하고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아까 나왔던 얘기랑 연장선상인데 이게 유소준이라는 캐릭터가 미래를 오가는 내개가 지하철이잖아요. 굳이 지하철로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서울역과 남영역으로 설정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배우 두 분은 이게 사전 제작 드라마잖아요. 근데 TVN에서 시청률 공약하고 나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사전 제작 드라마가 성공한 시청률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진짜 좀 그렇네요, 네. 기자님. 예. 네. 그래서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드라마의 매력을 어필해 드리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거는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작가님이 설정한 거기 때문에 작가님의 얘기를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고 지하철이라고 했을 때 왜 지하철이냐라는 질문을 저도 작가님한테 드렸었는데 철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금속성이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이건 되게 막연하고 굉장히 직관적인 거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직관적인 작가님의 느낌, 금속이 주는 느낌이 좋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동의가 됐어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그 지하철인데 왜 서울역과 남영역이냐? 근데 그거에 관해서는 사실 작가님한테 얘기를 듣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일단 지하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공간이고 그 판타지를 약간 그런 쪽에 위치시켰을 때 조금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길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약간 쉽게 이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 서울역이랑 남영역은 그 중간에 그 정전 구간이 있어요. 불이 꺼지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저는 적절하게 잘 포착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점이. 그래서 그 정전 구간에서 미래로 가고 현재로 돌아오고 이런 설정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전 제작 드라마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이재훈 씨, 그 기자님께서 아까 이제 공약에 이어서 연관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단 최근에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들이 어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에 있어서 저희 작품도 좀 더 그런 거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단 시그널 때는 반을 찍고 나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반을 이렇게 방송이 되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분명히 재밌다. 근데 이제 뭐 결말이 어떻게 된다. 뭐 끝까지 뭐 지켜봐 주시라 정도만 뭐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를 짓고 완성된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너무 재밌고요. 스스로 부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또 결말까지 다 이렇게 완성도해서 또 이렇게 기자님들 이렇게 만나뵀는데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내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계속 시청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아깝지 않다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분명히 잘 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민아 씨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전 제작의 장단점이 있겠죠. 저희도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점이 많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전 제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저도 드라마의 팬으로서 또 사전 제작을 해서 잘 된 드라마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TVN에서 그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기자님? 지금 오늘 많은 질문이 앞에 이제 빠르게 나왔었는데 지금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요. 또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이 이제 첫 호흡을 맞추시는 건데 특히 신민아 씨의 그 만취연기 그때 저는 NG가 많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훈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땠는지. 그게 그 온라인상이 오픈이 되자마자 굉장히 큰 화제가 됐거든요. 네. 예. 술 먹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요? 네. 진짜 많지 않은 그런 진상 연기라고 하죠? 네. 그걸 너무 잘해줘갖고 제가 그냥 보면서 그냥 리액션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기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떻게 이 예쁜 여배우가 자기가 망가지는 거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을 이렇게 불사르면서 마치 연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신민아 씨는 어땠나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신에 임했는지. 아마 첫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촬영이요? 첫째, 둘째 날 제가 술 취한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뭐 첫째, 둘째 날 그거를 몰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초반에 이제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나서 드라마를 찍으니까 조금 편한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카메라랑 친해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랑도 그랬지만 두 분도 그 씬을 찍고 나서 급격히 친해졌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좀 이재현 씨가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치, 찍고 나서. 예. 자, 저희가 직접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오늘 예, 앞쪽에 또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질문이 지금 앞쪽에만 많이 나왔고요. 만약에 없으면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씨,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네. 사실 그 전작들에 보면 수사물이라든지 사극 드라마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놓고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사나 표정이나 다 좀 달라야 됐을 텐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면서 이번에 준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새 작품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무겁고 또 차갑기도 하고 굉장히 그 이야기 자체가 좀 하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웃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미소 짓고 이런 신나는 상황들이 왜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저도 굉장히 보고 싶었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많이 해맑게 웃고 또 사랑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이점이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해맑게 웃는 모습 원없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신민아 씨는 내일 그대와의 손마리는 31살 무명 사진작가예요. 무척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현실적인 손마리를 연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전 드라마들이 이렇게 너무 갖고 가는 장치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가진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이렇게 크게 튀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냥 그 31살에 현실감 있게 좀 그리는 거를 더 집중하면은 이게 또 연기 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린이가 이제 5살 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의 아역 배우 출신인데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지만 저도 배우 생활을 하면서 또 배우들이 겪는 그런 뭐 슬럼프가 될 수도 있고 겪는 상처 이런 것들을 마린이처럼 겪었다기보다 마린이를 이해하는데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같은 배우이기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크게 마린이의 어떤 성격이나 갖고 있는 캐릭터가 이렇게 낯설지 않더라고요. 네, 나 같아도 이런 감정이 들겠다 이런 생각과 그리고 소중이를 만나면서 굉장히 사랑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결혼 후에는 또 마린이의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그런 점에서 좀 차별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손마린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 심리나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사실 드라마를 영화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거든요. 전작도 그랬고 내일 그대와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연출적인 면에서 신경을 쓰셨나요?
바로잡아야 될 게 정평은 안 나 있는 것 같고 평이 있습니다. 예. 드라마는 드라마답게 해야죠. 연출의 주안점을 뒀던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시간 여행을 하는 남자와 그리고 과거의 배우의 전적이 있고 그것에 실패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게 인물 설정이 평범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마냥 가볍게 다루면 이것을 좀 공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갖고 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갖고 가는 어떤 살면서 느끼는 무게감이나 이런 걸 결국은 이 드라마 자체가 인물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어느 정도 현실적인 무게는 좀 주면서 가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신민아 씨는 극 중에 유소준이 미래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여행자로 나오잖아요. 두 분이 만약 미래로 함께 건너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 미래로 간다면. 저는 사실 별로 안 가고 싶긴 한데, 왜냐면 이제 미래 저는 안 가고 싶어요. 난 지금이 좋다. 지금의 하루하루의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안 가고 싶다는 거죠. 너무 고민이 지금 과거의 일만으로도 고민이 너무 많은데 미래를 보고 나서는 고민이 너무 커질 것 같아요. 미래는 그때 마주하겠다. 네. 제가 시근할 때 이재민 씨한테 이런 질문 드렸어요.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과거에 가서 뭘 바꿔보고 싶냐라고 그랬었는데, 자, 질문으로 바꿔서 이재민 씨도 미래로 진짜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네.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일단 미래의 저를 만나야죠. 네,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때는 뭐 만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사랑을 실제로 하는 모습을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내 옆에 있는 그녀가 누군지 보고 싶은 거죠.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을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아, 그럼 식장으로 가겠네요, 미래? 그렇죠. 네, 식장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결혼해서 집에서 어떻게 와이프랑 살아가는지, 아이도 있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기자님 또 혹시 질문, 네,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스타 장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한테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그 두 배우분을 왜 캐스팅했는지 제가 처음에 여쭤봤는데, 일단 두 배우를 왜 캐스팅했는지 묻고 싶고요. 캐스팅 이유? 예. 네. 그리고 이재현 씨랑 신민아 씨는요, 두 분 첫인상이 좀 어떠셨는지랑 연기하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하고, 또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런 만취 연기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기대되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 성격과 얼마나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 받은 질문을 다 해소를 해주시네요. 4개를 해주셨어요. 질문을. 먼저 캐스팅 이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냥 화면에 이렇게 잡혔을 때 뭔가 안에서 좀 설레고 뭔가 기대가 되고 들뜬다고 해야 되나? 뭔가 먼 미래가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사람이 그 화면에 나왔을 때 조금 좋은 것들이 있겠다. 약간 긍정적인 기대가 생기는 이미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차처 두더라도 어떤 이 배우가 줄 수 있는 설레는 느낌이나 분위기 이런 게 있었고,
재훈 씨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로코나 로맨스물을 안 했다는 것이 저는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뭔가 사실 지금 로코 드라마가 굉장히 많고 한국 자체가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장에서 약간 희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고 또 그거를 같이 작업을 하면서 확인을 했고 뭔가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뭔가 그게 또 다시 얘기하면 좀 리얼하게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택해준 배우들한테 굉장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함께 작업을 하고 난 이후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같이 작업한 느낌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모르겠어요. 이게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이게 결과치가 나와가지고 피드백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끝났을 때 다 해냈다, 다 끝났다, 우리는 잘한 것 같아, 최선을 다했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 근데 뭔가 같이 끝내는데 같이 결과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뭔가 동지의식, 동료의식 이런 게 더 생긴 것 같은. 네. 그래서 뭔가 같이 해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네, 이제 매주 금토가 되면 뭉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재훈 씨의 첫인상 어땠나요? 신민아 씨 리딩 때 처음 만나셨나요? 아니면 리딩 전에 또 감독님하고 작가님하고 미팅이? 네, 넷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그 전부터 정말 만나고 싶었었던 그런 10년 여배우인데 전이죠? 예. 네, 그쵸. 10년 전부터 함께 하고 싶었던 여배우였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역시나 심쿵했었고 앞으로 이 여배우와 함께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설레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이크 잡으신 김에 촬영을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달라진 점이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는 또 너무 팬이다 보니까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떨리기도 하고 좀 뭔가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있어서 좀 망설일 수가 있을 텐데 미나 씨는 너무 저를 또 이렇게 편하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동갑내기라서 그런지 친구처럼 잘 대해줬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막 일상적인 어떤 편한 모습들을 저도 미나 씨한테 막 이렇게 시덥지 않은 농담 같은 것도 막 던지면서 막 자유롭게 촬영하고 또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편한 분위기를 또 만들어줘서. 네. 자, 신민아 씨, 이재훈 씨의 첫인상 어땠나요? 그때 미팅 때 봤을 때. 네, 저도 이재훈 씨 40분 때부터 너무 팬이었고 저도 되게 꼭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배우였고요. 이재훈 씨가 이제 시그널이나 또 장르적인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음 딱 봤는데 되게 상큼하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라고 했는데 되게 더 이렇게 상큼한 매력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저도 이렇게 드라마 하면서 이 배우 이재훈이라는 배우가 왜 로컬을 이제 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에너지가 되게 밝고 바르고 상큼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희 드라마가 보시면 알겠지만 스릴러 장르도 있고 로코 장르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재훈 씨 캐릭터가 되게 중화시키는 듯한 느낌을 되게 줘서 아마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 뭔가 스릴러 같은데 되게 상큼하다 하는 매력을 아마 이재훈 씨가 갖고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젊은 부부 같은 느낌을 이끌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도 동갑은 처음이라 이렇게 말을 놓는 상대 배우가 없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안녕 이런데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동갑 말을 놓음으로써의 그 편안함 그런 것들이 부부 역할에 조금 도움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마지막 질문이 그 만취한 게 싱크로율이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좀 주사가 있으신가요? 어떤 제가 몰라서 그렇게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네, 행복해지는 듯한 굉장히 좋은 거죠. 수요하시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밝아지는. 네, 밝아져요. 그래서 싱크로율이 술 취한 거 싱크로율 한 90%. 아까 막 차에 막 쓰러지고 그러던데 예. 그게 아닌 게 10%고 약간 이렇게 얼굴 빨개지는 거나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친근감 있게 하는 거는 90% 정도. 자, 싱크로율 90%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뭐 거기서 보면 저 정도까지 하는 모습 10%가 다른 거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그대와 이제 2월 3일 금요일 2017년 첫 TVN 금토 드라마입니다. 8시에 만날 수 있는데요. 정말 기대치가 지금 높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잘 준비했고, 내놓는데 많이 설레고, 이게 긴장도 사실 많이 돼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기자님들도 포함하고 우리 시청자들도 포함해서 너무 그 도깨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네, 정직하고 그 편안한 시청 그리고 즐거운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민아 씨. 네, 저희 드라마가 뭐 장르의 특성상 조금 뭔지 모르겠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내가 생각했던 드라마가 맞나라는 궁금증이 좀 있을 법한 장르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라이트만 보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감독님이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스토리의 드라마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오늘 날씨 너무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씨. 네, 내일 그대와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로맨틱 코미디라서 저도 어떻게 또 방송을 통해서 제 모습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전 제작이다 보니까 스태프들이 정말 뭐 작가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미나 씨도 그렇고 정말 많이 고생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거에 있어서 저는 부끄러운 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작품에 만족을 하고 있고 그 만족을 통해서 느끼는 그 행복이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기자님들도 또 드라마 봐주시고 또 좋은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제작 보고의 현장의 분위기가 드라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스러우면서도 풋풋하고 진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모습을 우리 감독님과 배우 두 분이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TVN 새 금토 드라마 내일 그대와 제작 보고에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그대와는 오늘 2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첫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사랑과 애정 부탁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두 배우분들 함께 인사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것으로 제작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민이었습니다.